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며 시제품 제작 과정 순서를 실습해 보기 위해서 아두이노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RC 탱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할 때의 공정을 간단하게 알아본 후에 각각의 부품별 모델링을 진행하며 제작 공정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은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이 8가지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품 선정하기, 두 번째 회로 구성하기, 세 번째 부품별 모델링하기, 네 번째 회로도 구성에 맞춰 부품별 모델링 배열하기, 다섯 번째 몸체 모델링하기, 여섯 번째 상세 모델링하기, 일곱 번째 3D 프린팅 출력 및 조립하기, 여덟 번째 출력물 후처리 및 작동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 2단계와 3단계의 사이에서 제품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에 대한 스케치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델러들은 이제 이 제품 과정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를 간략하게 스케치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부품별 모델링과 그리고 이제 상세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서에 맞춰서 한번 이 시제품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면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 선정하기입니다. 부품 선정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부품 선정하기를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만들고자 하는 이 제품에 대한 그리고 기능 또는 이제 역할 이런 이제 관련된 자료들 이제 이 부품 선정하는 곳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두이노라는 보드와 그리고 이제 뭐 라즈베리 파이 또는 이 개발용 보드들이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드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시제품 제작을 하기 전에 시제품 제작을 할 때에는 이런 개발용 보드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품들은 뭐 모터 그리고 관련된 PCB 칩 그리고 뭐 LED 교양 장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고자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정하시고 난 후에 부품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RC 탱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사람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두이노 그리고 DC 모터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 모터 드라이버는 이 DC 모터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토크 제어, 속도 제어, 전압 제어, 전류 제어, 위치 제어 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 모터나 DC 모터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런 장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그리고 LED 추가로 배터리 그리고 뭐 배터리 팩 등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품 선정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은 이제 모델링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부품을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회로 설계를 하는 거는 모델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베디드를 배운 이 개발자들이 주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개발자들이 작업을 한 후에 이 관련된 부품들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선정을 해주고 그 선정한 이 부품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모델링을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된 회로도를 모델러한테 주게 되면 이 모델링하는 사람이 이 회로도 구성에 맞춰서 각각의 부품들을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인베디드 개발자와 이 모델러는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를 서로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델링을 같이 하면서 인베디드까지 동시에 두 개를 같이 할 줄 안다면 가장 좋겠죠. 만약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서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곳이 이 회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여지는 이 회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RC 탱크를 만들 때 사용할 이 회로 구성입니다. 그래서 DC 모터 4개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DC 모터 4개, 그리고 이 폴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 서브 모터, 그리고 이 모터들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이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면서 이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이 아두이노 보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오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LED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회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각각의 선정한 이 부품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캐디안 3D로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각각의 부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상세하게 진행을 해도 좋지만 먼저 가장 큰 부분들을 먼저 모델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미세한 부분까지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미세한 부분들까지 작업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렌더링 작업을 한다거나 이제 뭐 제품 설명서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핑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적으로 해서 모델링을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들어가는 이 회로도에서 보면 이렇게 피스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멍 부분들은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수업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이 부품들을 배열해서 이 디자인을 했을 때 배열된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 알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테스트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들을 각각 아두이노, 모터 드라이버, DC 모터, 스텝 모터, LED, 배터리, 지금 이 6가지들을 각각 캐디안에서 이제 모델링을 각각 따로따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나 이 부피, 부피 이런 것들도 사이즈가 이 공간 안에서 이제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치수를 재가면서 정확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먼저 보시면 이렇게 부품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부품들을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안을 주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도안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 도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직접 측정을 해서 이제 도안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에 대해서 이제 이 도안이 나오게 된 건데요. DC 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도안을 활용을 해서 모터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정확한 모델링은 이렇게 도안이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도안이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이 버니아 캘리퍼와 그리고 이제 뭐 플라스틱 차,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컴퍼스, 이런 펜과 노트 같은 게 개발을 할 때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버니어 캘리퍼인데요. 버니어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외경 측정과 내경 측정, 그리고 깊이를 측정, 이제 지금 보시면 단차까지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측정하는 방법들은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이 진행되는 흐름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경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터를 측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내부 쪽에 위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에 측정한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시면 측정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원의 지름의 길이가 24.4인데요. 자, 지금 버니어 캘리퍼로 측정을 했을 때 24.37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가 24.4로 제작을 했을 때도 이렇게 치수가 조금 오차가 있는 이유는 이 모터가 제조가 되면서 그 장비에서 나오는 그런 오차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버니어 캘리퍼에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0.12mm 정도의 이런 오차 범위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경을 측정을 할 때는 이 보이는 바와 같이 측정하는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아랫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버니어 캘리퍼 외경과 내경을 측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내경을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깊이 측정기를 측정하게 되면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차 측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였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이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 단차를 줘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서 단차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차까지 측정을 다 진행을 하고 나면 부품별로 해서 전체 모델링을 하나씩 다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로도를 배열한 것과 같이 이 모델링된 이 부품들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부품들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 배열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최대한 이 부품들의 간섭이 없으면서 부피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게끔 이 부품들에 대한 배열을 최대한 움직여가면서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다른 부품에 대해서 이제 뭐 간섭이 있는지 또는 뭐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품 배열을 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도 이제 이 모델링을 한 부품들이 정확하게 이 위치가 정확하게 잘 맞춰졌는지 이 사이즈가 정확히 측정이 돼서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진행 과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이 만들어진 이 부품들이 정확한 치수를 갖게 되는지 위치가 정확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품 배열이 완료가 되었으면요. 이제 이 몸체 모델링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품별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부분적으로 모델링을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 몸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스케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이 상세 모델링에서 중요한 점이 최대한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와 동일하게끔 디자인들을 상세하게 이제 입혀줍니다. 상세하게 입혀주는 이유는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사진 두 개를 보았을 때 제품에 대한 렌더링을 했을 때 가장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 상세 모델링을 최대한 근접하게 했을 때 실제 제작이 되었을 때의 제품의 모습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에 대해 모델링을 이제 뼈대만 잡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뼈에 이제 살을 붙이는 것처럼 이제 상세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피스가 사이즈가 몇 자리가 들어가고 이제 뭐 이 부분은 홀을 뚫을지 아니면 이 부분은 뭐 용접을 할지 또는 뭐 이제 다른 소재를 사용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세 모델링에서는 어떠한 소재로 선택할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 및 이제 가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출력 및 가공은 두 가지로 먼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부분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위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에는 이 확장자가 별표점 STL 또는 별표점 OBJ로 해서 출력물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층 방식으로 해서 대부분 적층 방식으로 해서 이 프린터를 출력할 수 있게 이 확장자로 변경된 것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는 이렇게 이제 왼쪽에 보여지는 거는 이 CAD 작업을 통해서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케이스 부분이 CNC 가공을 통해서 뭐 철판 또는 이제 뭐 알루미늄 이런 제품으로 이제 가공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도면을 같이 그리더라도 확장자를 내보냈을 때 어떠한 파일로 내보냈는지에 따라 이제 가공하는 장비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DWG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서 이 알루미늄 가공 또는 철판 가공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CN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레이저 커팅기와 같이 이제 뭐 X축, Y축으로 해서 이제 드릴로 해서 이제 이 가공할 부분들을 이제 가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깎아주면서 가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굴곡이나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철판이나 이제 알루미늄 같은 거를 이제 접어줄 수 있는 이 절곡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D 프린터랑 이제 이런 이제 CNC 기계에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으로 장비를 사용을 하고 어떠한 것을 이제 어떠한 소재를 사용을 할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유의해서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CNC 기계로 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하거나 또는 3D 프린터로 해서 이제 시제품 제작할 때 공정은 다 비슷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장비를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러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8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이 CF 제작 과정은 이렇게 이제 1단계부터 8단계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출력물을 어떻게 출력하고 이제 어떠한 공정을 거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마지막 단계로 출력물 후처리나 이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전부 다 조립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좀 고쳐야 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수정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다시 예를 들면 이제 뭐 부품 회로가 구성이 잘못됐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로도 구성으로 다시 넘어가서 회로도를 수정을 하신 후에 다시 부품별 모델링을 다시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단계별로 해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번 내지 한 3번 정도의 CF 제작하는 것에 이제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원하는 이 시제품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제품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수업을 하는 방식은 먼저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것을 제작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부품별 모델링을 진행을 할 텐데요. DC 모터부터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랑 그리고 이제 이 버니어 캘리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이 버니어 캘리퍼라고 하는데요. 이 버니어 캘리퍼는 이제 정밀하게 치수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측정을 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외경과 내경, 그리고 깊이, 단차를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4가지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경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요 밑에 보이는 요 두 부분 안쪽으로 해서 이 물건을 놓고 외경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이는 요 두 부분으로 내경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층이 져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단차를 이용해서 단차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뒤로 뾰족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깊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과 그리고 0점을 측정할 수 있는 이 0점 세팅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동그란 부분을 너링이라고 하는데 이 너링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서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전원을 이제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0이라고 떠 있는데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있는 제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6.0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상태에서 제로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를 0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붙여둔 상태에서
제로를 눌러서 초기화로 0을 맞춰놓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이 부품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보여지는 이 아두이노 우노 R3 이 호환보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9V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 모터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모터 드라이버는 모터들의 이 속도를 제어하거나 뭐 각도 조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핸드폰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이 RC 탱크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핸드폰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블루투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터가 들어갈 텐데, 모터는 지금 저희는 좀 파워를 좀 세게 하기 위해서 이 모터를 총 4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 4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여지는 모터는 이제 서브 모터라고 해서 이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포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 서브 모터 앞쪽에 이제 끼워지게 되면은 각도 조절을 할 때 이 안쪽 부분에 피스를 박아서 고정이 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지금 뭐 아두이노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모델링을 한 개씩 다 지정을 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제작을 하기 전에 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면에서 이 물품을 사는 이 사이트에서 도안이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버니아 캘리퍼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ON을 눌러서 온오프를 활용해서 ON을 누르고 제로를 눌러서 항상 0점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 먼저 모터를 측정을 한다고 하면 이 모터에 들어가는 이 외경을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버니아 캘리퍼를 벌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최대한 밀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자, 측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한 상태에서 이 옆에 있는 너링을 이용해 이렇게 굴리게 되면 숫자가 고정이 됩니다. 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치수를 이제 저희는 캐디안 3D에다가 이제 아니면 뭐 3D 프로그램 다른 걸 사용을 하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경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지금 보여지는 이 모터 부분에 이 안쪽에 지름을 측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 버니아 캘리퍼 상에서 이 내경을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은 내경 측정하는 도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구멍에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약 3.1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3.16 정도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버니아 캘리퍼 상에서 제품들마다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들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CNC 기계를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 부분이 사실은 뭐 23mm이지만 이 부분이 착용이 되게끔 할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치수를 살짝 늘려서 작업을 해 주셔야
내가 원하는 24 정도의 길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차 같은 경우에 측정을 할 때 지금 요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 요 윗부분과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살짝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형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경으로 측정을 하려고도 사실은 이제 좀 어렵게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요 뒷부분에 있는 이 단차를 이용해서 위에 부분이 이 모터 부분에 앞쪽으로 밀착을 시켜준 상태에서 밀어주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약 3.6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찍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찍었을 때 약 3.6에서 3.57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차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 안쪽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홈이 파여 있는 경우 이 안쪽의 깊이나 외경에 대한 뭐 길이 같은 걸 재고 싶다 하는 경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뒷부분으로 삐져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끝까지 직각으로 놓아주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치수가 측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가면서 약간의 오차와 이런 이제 오차들이 조금씩 발생을 할 텐데요. 그 오차들에 대해서는 이 버니어 캘리퍼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를 계산을 한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안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실제로는 약 24 정도가 될 텐데 이걸 측정을 했을 때 지금 보이는 것 같이 23.93이다. 그러면 이 버니어 캘리퍼에 대한 오차 범위는 약 0.07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각각 놓아져 있는 이 부품들을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 모델링을 전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나와 있는 모든 부품들을 똑같이 모델링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이제 실리폰을 만들 때 주로 이렇게 큼직큼직한 부분 그리고 뚫려 있는 이런 홀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정확한 위치에 놓아져 있고 나머지 부분 이런 작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현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품이 실제로 사이즈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게 모델링을 진행을 했을 때 다른 뭐 케이스나 이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들이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뭐 저항이나 뭐 이렇게 작은 부분들까지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먼저 주로 작업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모터부터 해서 그리고 뭐 이제 아두이노, 모터 드라이버, 이제 뭐 배터리 팩 이렇게까지 해서 전부 다 먼저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